뉴진스가 세종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숨어있던 세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판하는 그런 뭔가 좀 이제 결승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에는 세종이 약간 뭐라 그럴까 민희진의 조력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약간 머리로 등장한 듯. 저 개인적으로 세종대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름을 정말 법무법인의 이름을 잘 지었어요. 세종이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이제 민희진 사건을 맡으면서 약간 세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최고의 저격수 디스패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연예계 언론사인데 디스패치가 세종에 이제 등판하니까 기사를 하나 또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숨어있던 고수들이 하나씩 이제 나와서 결승전을 치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9월인가 뉴진스가 이제 라이브를 했죠.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 복귀를 주장하면서 라이브를 했는데 그때 그 라이브를 앞두고 세종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민희진이고 요 세 인물은 어머니들이라고 해요. 멤버의 어머니들이고 뉴진스 멤버의 어머니들이고 그리고 이제 10월 8일 날 또 이제 세종 변호사가 한이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한이 국감을 앞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스패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세종이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이제 조언만 하는 조력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민희진의 거의 파트너와 같았던 머리였다라는 거를 이제 이 디스패치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이제 제가 동영상에서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민희진은 혼자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 결정을 내려주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맨 처음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 약간 이제 신의 영역인 거죠. 신의 영역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소송을 하면서 그게 이제 법무법인 세종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논리의 영역, 법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민희진한테는 발전이에요. 왜냐면 신의 영역은 이제 주술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아. 하지만 이제 법의 영역, 논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머리를 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세종이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민희진의 머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태까지 세종은 뒤에 이제 약간 숨어 있으면서 그냥 법률적 조력만 하는 그런 뉘앙스로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세종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겉으로 이제 잘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짐작을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뉴진스의 변호사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세종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이제 등장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약간 조력자의 느낌에서 지금은 이제 약간 뉴진스의 새아빠 느낌?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마콜은 요즘은 이제 손을 좀 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콜한테 입금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마콜은 약간 의붓 오빠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유니슨 사건에서는. 파이브는 친아빠, 그리고 어도는 약간 새엄마 느낌이야. 그런데 이제 친아빠하고 새엄마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김앤장하고 세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등판을 해서 싸우지 않을까. 그리고 민희진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제 전력 손실이 있어갖고 앞으로는 앞에 등장해서 뭐 싸우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0월 2일 디스패치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 민희진 기사가. 혜인이 큰 아빠가 다보링크 실소유주 박정규 회장에게 만나서 50억을 투자해달라고 부탁했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그때 제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추천억을 투자해달라도 모자란 판에 50억을 투자해달라고 해요. 그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희진이 무슨 의도를 갖고 다보링크와 접촉을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건지 혹시 이게 잘못된 기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테나시아 1월 9일 박정규 회장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박 회장이 민희진에게 다보링크 인수를 제안했다는 거예요. 융자를 통해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혜인이 큰아빠의 속내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다보링크가 그럼 어떤 회사인가? 정보통신 장비 업체예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터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보통 이런 회사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테마주라기보다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주식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상장 회사를 사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전 세력하고 같이 뭐냐면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이제 주가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를 보통 이제 작전주라고 말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작전주에 한번 투자를 했다가 90%가 하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가치가 500만 원이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 가치가 50만 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 주식이 지금 10분의 1로 떨어져 갖고 지금 손해를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다시 사갖고 다시 그 회사의 작전주로 다시 주가를 올려주기만을 바라면서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그냥 흔한 일이에요. 물론 다행히 이제 제가 몇백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통 투자자들은 수천만 원, 뭐 수십억 막 그렇게 투자하다가 손해도 보고 알거지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조선일보 이제 기사인데 8월에서 11월에 투자한다는 소문을 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민희진이 부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좀 민희진의 투자로만 이제 끝날 회사였으면 이걸로 끝냈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2차 전지 테마로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해서 다시 주가가 또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정치 테마로 전환을 또 시도했대요. 원래 이제 모 회사가 테라사이언스래요. 근데 테라사이언스가 아닌 다른 세력이 붙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 작전주를 움직이는 게 그냥 뭐 테라사이언스라는 그 모회사가 아니라 사실은 주식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작전 세력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버링크에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주식을 좀 해본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민희진이 이 회사에 투자를 받겠다고 하면서 지금 접촉을 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나시아 기사를 보고 나서야 민희진이 왜 어도에서 이사를 사임하고 나왔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가 큰 사고를 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차하고 물러났겠죠. 그래서 물러나는 그 이유도 내 생각에는 세종이 조언하지 않았을까. 세종은 뭘 접촉한 투자자들하고 접촉하는 건 알고 있었겠죠. 민희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 큰일 난다. 그러면서 손을 떼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 세종이 조언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희진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도 아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희진이 지금 그 다버링크하고 손을 뗀 거는 사실 너무 잘한 거고, 혜인이 큰아빠의 그 속내는 나는 알겠거든요. 국전 세력이 만약에 주가를 조작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막 조 단위로 붙어요. 막 1조 막 2조 막 이렇게 붙어요. 거의 놀라울 정도로 붙거든요. 그러면 사실 뉴진스의 그 미약금 5천억 원, 6천억 원 돈도 아니란 말이야. 그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혜인이 큰아빠는. 그런데 문제는 민희진이란 말이야. 뉴진스는 그렇게 해갖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민희진은 잘못하면은 경제사범으로 감옥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카카오의 그 김범수 의장이 얼마 전에 구속됐었잖아요. 그게 다 뭐야? 주가 조작 문제란 말이에요.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도요. 주가 조작으로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아직 수사를 못하고 특검 아직 못했지만 앞으로 그거 수사할 겁니다. 그럼 감옥 가요. 그러니까 민희진이 왜 손해를 자기가 감수하고서 왜 어도에 빠져나갔나라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버링크 박 회장하고 괜히 큰아빠는 지금 민희진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미워할까? 그 뒤에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뒤에 물주가 있고 다른 투자자들이 있고 해갖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조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막 수백억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그거 조금이라 수십억이라도 먼저 투자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있었는데 여기서 발을 빼갖고 주가가 폭락했으면 돈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력들이 볼 때 지금 민희진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민희진 몸을 사려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무서운 적들을 뒤에 만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얼마 전 이제 1, 2개월 전인가 박희정 4천억 비밀 계약해갖고 누군가가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비슷한 거란 말이야. 다 주가 어떻게 보면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갖고 하다가 돈을 번 거야. 그런데 방시혁은 다행히 이 4천억을 버는 돈을 자기가 갖지를 않고 회사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랬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사실은 그냥 뉘야미야 그냥 봐주고 다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연예계에서 이게 이슈로 떠오르는 게 이렇게 회사를 상장해갖고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다 이제 엔터계가 돈을 벌기도 하고, 그 방시혁 의장은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민희진의 다보링크 사건이 났을 때 얼마나 혀를 찼을까. 민희진이 너무 겁이 없는 게 내가 봐서는 큰 문제야. 이 뉴진스 애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도대체 뭐 때문에 가수를 얘네들을 하고 있나. 민희진이 사건도 알고 보면 다 돈 문제예요. 이게 걸그룹을 돈으로만 보기 때문에 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유진수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의 어른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가서 한번 1월 6일 골든 디스크 공연을 한번 짤로 한번 다 보세요. 그래서 그때 거기 아일리트 나고 르세라핌도 나고 아이브, 세븐틴 뭐 기타 다른 그룹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일릿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 준비한 티가 나요. 그리고 연습을 엄청 많이 한 티가 나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스텝이나 뭐 의상이나 메이크업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에 그 세팅이나 이 준비한 거를 보면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일린만 그런 게 아니라 세븐틴도 그렇고 르세라핌도 그렇고 아이브도 그렇고 기타 뭐 다른 회사 그룹들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하나하나 연습을 엄청나게 하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뉴진스 공연을 보면 뉴진스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워낙 잘하는 그룹이어서 그런데, 그리고 서로 뭐 춤을 추는데 춤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연습의 양이 많이 얘네들이 연습을 덜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 의상도 너무 신경을 안 쓴 티가 나. 또 왜 그 대표하고 접촉도 안 한대잖아. 그 스태프들하고의 관계에서 소속사하고 접촉을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있는 스텝을 갖고 대강대강 때운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가수가 무대에서 무대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언론 플레이를 하던 뭘 하던 뭐 사고를 치던 아주 형사 사건처럼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만약에 유진스의 무대가 다 제칠 정도로 엄청나게 무대를 잘한다, 팬들은 그 무대의 질에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 무대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달라진단 말이야. 다른 가수도 진짜 열심히 해요. 특히 아일릿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 연습도 진짜 많이 이를 갈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유진스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해지 선언을 그렇게 해버려. 해지를 나중에 하더라도 어도우하고 일단 접촉해서 빼먹을 건 좀 빼먹으면서 나중에 뭐 해지를 하던지 뭐 서로 갈라서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무대는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걸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지금 유진스도 지금 광고에만 신경 쓰는 느낌이잖아. 어도우하고 접촉하면서 무대 같은 데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왜 지금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정국이가 더 어렸을 때예요. 아마 지금 유진스 나이였을 거예요. 내려와가 공연 후에 지금 숨을 못 쉬어갖고 지금 호흡기로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사진, 이게 지금 유진스가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나이가 지금 데뷔한 지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BTS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목숨을 어디에 걸었냐? 무대에 걸었단 말이야, 자기 공연에. 그리고 정국이의 다른 사진도 되게 많아요. 하다가 비틀비틀 공연하다가 쓰러지는 장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걸어가갖고 끝까지 자기의 공연을 끝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냥 실신해버리고. 아마 다른 걸 다 해도 다 용서가 될 거야. 뭔 짓을 해도 정국이는 형사사건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짓을 할 친구도 아니지만 다 용서가 돼. 왜? 너무 무대를 잘하기 때문에. 유리스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아휴, 답답합니다.